안녕하세요, 심화분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자본소득 활동은 주식 투자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 안에서도 여러 종류가 나뉘어지는데요. 이를테면 국내주와 해외 주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안에서도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 방법에 따라서는 기업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기본적 분석과 주가 그래프와 지표를 통한 기술적 분석도 있습니다. 과거의 차트 동향을 참고하는 백테스트라는 방법도 있고요. 깊이 파고들수록 복잡한 매매법들이 많이 나오죠. 저도 비교적 짧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락장, 상승장, 횡보장을 모두 겪어보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초반에 이러한 경험들을 겪은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야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모두 처음부터 알고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이론을 공부하거나 모의 투자를 해보는 것만으로는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돈을 넣고 직접 매매를 진행해봐야 경험이 쌓이고 공부도 하게 되는 것이더군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에는 보통 그 당시의 환경에 따라 그 방향성이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그 안에서 방향성을 조정하는 시기를 거치지만 말이죠.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계기가 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유튜브의 대단한 알고리즘으로 우연히 어느 한 사람을 알게 되면서 저의 주식 투자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날은 출장을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매일 관심을 쏟던 시기였는데 제 구독 채널이 기술 관련 계통에서 경제 관련으로 조금씩 탈바꿈이 되던 때였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한 추천 영상도 그 뒤로 경제 분야로 바뀌게 되더군요. 그렇게 하나둘 듣던 영상들 중에 어느 하나가 꽂히게 되는데 바로 유튜버 힐링 여행자 선생님의 저는 무일푼의 진흙수저였습니다 라는 시리즈였습니다.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한번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독을 하고 그분의 과거 영상들과 함께 꾸준히 업로드되는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알아갈수록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의 방향과 더불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 상장지수 펀드 투자를 중심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미국 ETF죠. 초반에는 경험 삼아 다양한 종목들을 조금씩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 종류를 조금씩 줄여갔습니다. 우선 타이거 미국 S&P 500 그리고 킨덱스 미국 S&P 500을 별도로 매수했습니다. S&P 500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00개의 대형 우량주 기업을 구성한 지수입니다. 미국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 80% 이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미국의 거의 모든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변동성도 안정적인 편이죠. 보유 종목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등의 기술주를 포함하면서 코카콜라, 필립 모리스, 암젠, 존슨앤존슨, 비자, 버크셔 해서웨이, JP 모건 등과 같은 대형 우량 가치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기술주에만 100개 항목을 추려서 투자하는 나스닥 100 종목도 함께 매수했습니다. S&P 500은 변동폭이 적은 대신 수익률도 비교적 적을 수 있고 나스닥 100은 그 반대의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래에셋증권은 타이거, 한국투자증권은 킨덱스, 삼성자산운용은 코덱스 이렇게 앞에 각 회사의 이름을 붙여 나오는 상품들입니다. 각 상품들마다 수수료나 괴리율 등의 차이가 있어 각각 매수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가가 더 떨어진 상품을 추가 매수하는 방법을 이용했었죠.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큰 의미는 없는 것이더군요. 어차피 각 종목 모두가 같은 기준의 지수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각 종목을 선택한 이유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S&P 500과 나스닥 100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애플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한 뒤에 출근을 준비하고 신발을 신는데 나이키 제품이네요. 그리고 주차되어 있는 테슬라를 몰고 가며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습니다. 회사 앞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 뒤에 사무실에 도착해 MS 오피스로 문서를 확인하고요. 옆에 있는 연구소 직원을 보니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네요. 일하다 잘 모르는 정보들은 구글을 통해서 검색합니다. 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아이들이 피자를 먹고 싶다 해서 도미노 피자를 시켜서 비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코카콜라를 서비스로 주네요. 집으로 돌아와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며 함께 피자를 먹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하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인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것들 중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내가 잘 아는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지금같이 길고 깊은 하락장을 버틸 수 있거든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함께 들어간 종목은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할 테니까요. 자, S&P 500, 나스닥 100의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선택한 종목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입니다. 앞으로 미래 기술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로 많은 직업들이 변경되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의 등장을 준비하며 VR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분산 투자하는 ETF가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입니다. 보유 종목은 퀄컴, 브로드컴, 인텔 등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 용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비메모리와 메모리 분야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언급한 기업들은 주로 비메모리 분야이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는 메모리 분야가 주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 클라우드에 활용되는 서버나 일반 저장 장치의 경우 메모리용 반도체가 들어가며 그 밖의 모든 제어나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는 전부 비메모리 반도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이 훨씬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에서도 비메모리 쪽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전기차 시장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찾아보기도 하면서 매수를 선택한 종목인데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액티브 ETF입니다. 고민을 했던 이유는 바로 차이나 리스크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정책이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란 걱정이 있어서였죠. 하지만 다음을 근거로 이 종목도 결국 가져가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우선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환경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졌고 그 여파로 내연기관 축소 및 전기차 보급 확대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작년 2021년 전 세계 전기차 침투율은 9%, 중국은 14%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독일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권을 이용해서 앞으로도 내연기관의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앞으로 성장이 보장된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전기차는 배터리가 핵심 부품이 되므로 배터리 강국인 중국 쪽의 수요가 높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자원도 풍부한 곳이니 중국 내에서도 정책적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을 산업이라는 생각에서 말이죠.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여러 가지 있었으나 크게 들어간 항목은 이 네 가지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차이나 전기차 모두 ETF 상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모든 종목을 ETF로 선택한 이유와 국내 ETF를 진행하다 이후에 해외 주식으로 옮기게 된 계기, 그리고 새롭게 도전한 매매법 등의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은 나스닥 시장이 급등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바닥을 다지고 찐반등을 하는 것인지 단기적 상승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의 하락기가 길었던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심화공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